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요즘 건강을 많이 챙기려고 노력하거든요. 식약동원이라고 먹는 게 곧 약이에요. 먹는 거를 조심스럽게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그 옛날 20살, 30살 시절에 먹었던 것처럼 맨날 그렇게 뭐 먹으면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건강을 요즘 신경 쓰게 된 배경, 이유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가 원인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 가장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래도 한 2, 3년 전인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저랑 비슷한 연배의 아는 지인분들이 많이 요절을 했습니다. 요절. 저랑 비슷한 연배, 저보다 한 두 살인가 더 많았던 제가 아시는 모 대학교의 그 교수님도 이제 국립대학교에 교수가 되셔갖고 발령 받으셔갖고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것만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한 6개월 정도 시름시름 앓다가 뭐 갑작스럽게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 뭐 간이나 췌장 그쪽이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그 군대에 제 후임이 있었는데 뭐 자주 연락은 못했지만은 갑작스럽게 뭐 잘 연락 주고받다가 갑작스럽게 그 어느 날은 문자가 왔어요. 본인상 부고 안내 문자. 본인상이래요. 아마도 가족이 보냈겠죠. 너무 무서워서 제가 차마 연락을 못 해보겠더라고요. 무슨 이유로겠냐 이렇게 뭐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부조금만 보내고 말았는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제가 또 한때 존경하고 모시던 이름 말씀드리면 안 되고 대규모 설계사의 그 부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설계 감리회사의 부사장 직책이셨는데 나름대로 그분이 같은 인천 출신이셔갖고 같은 인천의 어떤 봉사단체 모임에서 활동도 많이 하면서 많은 가르침도 받고 야 진짜 열심히 사신다라고 느꼈던 분인데 그분께서도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고 입원하시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6개월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와, 이런 걸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그런 걸 겪으면서 진짜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느꼈던 게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중 첫 번째가 주변에 최근 들어서 많이 죽었다. 이거고, 그 나머지 두 번째, 그 제가 건강 관리에 신경 쓰게 된 배경을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첫 병원에 입원했던 사례. 예,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도 거의 안 갔었어요. 가봤자 뭐 진짜 술 먹고 소병 나가지고 수액 맞으러 한 두 번 갔었던 정적 그런 거 외에는 병원 간 적이 없었죠. 항상 건강했어요, 저는. 그래도 비록 한 2, 3년 전까지는 비록 살이 좀 쪄서 체구가 좀 있었지만은 저는 건강한 돼지다. 날쌔고 건강한 돼지다라고 생각하고 건강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프리랜서 시작하고 나서 뭐 어느 날 뭐 몸에 엄청 피곤한 거예요, 몸이. 엄청 피곤하고 막 몸살 기운 있고. 그래서 뭐 약국 가서 약 사 먹어봤죠. 감기래요. 감기 같다고 해서 감기약 먹어봤는데 안 나서요. 4일, 5일 정도 지나도 안 나서 몸이 오슬오슬되고 그래서 동네 위원을 갔죠. 갔더니만 감기래요. 감기 몸살이라고 뭐 링겔 주사 맞고 약 처방 받고 그리고 피로회복제 이런 거 먹으라고 해서 먹고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다가 그 이렇게 이 초기 증상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자다가 그날 밤에는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 간 쪽이 아픈 거였는데 윗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119를 불렀어요. 119 불렀는데 가족 놀라고 깰까봐 가족 놀랄까봐 그냥 그 와이프에게만 살짝 나 병원 좀 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제가 계단 타고 내려와서 저희 아파트 단지 앞 입구에서 119 만나서 119에 몸 싣고 이제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에 갔더니만 이제 응급실에서 뭐 이런저런 검사를 막 하더라고요. 한 새벽 1시 정도에 이제 실려갔으니까 가서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막 하더니만 뭐 한 3, 4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새벽 한 4시, 5시쯤에. 거기도 그 인천의 그 연수구에 있는 적십자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나름 인천 연수구에 있는 유일한 응급실이 있는 대형 병원이죠. 근데 갔더니만, 이거는 급성 감염 같다. 내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직을 쓰고 있던 내과 의사가 이거는 급성 간염으로 보이는데 자기네 병원은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뭐 의료진이 없다 라면서 더 큰 데로 옮겨라 이러더라고요. 세상에, 연수구청이면 작은 동네도 아니고 그 송도가 있는 그 동네인데 거기에 유일하게 있는 종합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수준이 낮다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119 타고 한 번 가는 거는, 맨 처음에 한 번 가는 거는 그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만 이송해 주는 거고, 거기서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 갈 때에는 그거는 119가 안 돼요. 개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개인 그 위로 차량을 불러야만 됩니다. 그 돈이 꽤 비싸요. 뭐 한 가까운 거리 가도 10만 원, 20만 원 나가고. 이게 뭐가 잘못됐죠? 어쨌든 그래서 그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길병원으로 후송 갔습니다. 가서 이제 똑같이 이제 막 이것저것 검사를 막 똑같이 해요. 다시 그대로 다시 검사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침이 다 될 때쯤 동이틀 무렵에 이거는 급성 감염 증상을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일요일 날 아침이니까 그 전문의가 없는 거예요. 응급의학과에 당직 쓰고 있는 그 레지던트만 있는 거예요. 그 레지던트 한 30대 초반 됐겠죠? 그 턱수염 좀 지저분하게 난 레지던트가 와서 뭐 그냥 되게 감정 없이 그 무미건조하게, 이거는 뭐 급성 간염으로 보이는데 심각한 경우다. 그래서 이거 자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는 그 사망 확률이 매우 높다. 앞으로 한 2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고, 뭐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일단 하셔라. 이런 식으로 저하고 가족 다 인데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가지 없게. 와, 진짜 응급실에 있어서 고충은 알겠지만은 진짜 그 감성도 없고 막 진짜 개념 없더라고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일요일날 그래서 아침에 그 급성 A형 감염이었는데 이거는 전염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독실로 배정받았죠.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아침에 독실에 입실해서 거기서 하루 있으면서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와, 진짜 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야 되나. 왜냐면은 그냥 휙 죽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면서 그 시간만 때우면 안 되잖아요. 좀 뭐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진짜 고민 많았어요. 이대로 그냥 나가서 지나가는 차에 몸을 던져야 되나 막 고민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막 진짜 밤을 새웠죠. 그래서 야,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하여간 진짜 제 인생이 최대의 고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 끝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모르다가 밤에 잠을 못 잤죠. 그렇게 하루 꼬박 새고 막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 날이 됐죠. 월요일 날 아침이 되니까 이제 내과 뭐 교수진들 출근하잖아요. 그 출근하니까 내과 교수진들을 필두로 해서 우르르 뭐 마치 그 사단장이 이제 막 부대 순시하듯이 교수들 한 세네 명에다가 뒤에 레지던트 뭐 대여섯 명, 뭐 간호사 몇 명 따라다니면서 회진을 돌더라고요. 회진을 도는데 내과 교수란 사람이 저한테는 와갖고 박춘성 씨, 급성 A형 감염이고요. 예, 뭐 잘 쉬세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죠. 뭐 아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그 응급실에서는 저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무슨 증세인지 뭐 어떤 게 설명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랬더니만 그 내과 교수분들하고 전문의들이 황당하다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헛소리냐고. 급성 A형 간염은 일반적인 건장한 사람은 한 3일 정도만 그냥 쉬려면은 자연스럽게 낫는 병이고, 정말 체력이 약하고 몸이 허약한 체질도 웬만해서는 2주 정도 이내에는 자연적으로 다 치유되는 병이라고. 근데 진짜 그 정말 운이 나쁠 경우에 한 3에서 5% 정도 이 급성 간염이 갑자기 심각하게 돼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사망까지 갈 일이 없고 자연 치유가 다 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간염은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사 놓는 것도 전부 다 그냥 그 식욕을 돋구는 그 약이라든가 수면제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많이 잘 먹고 푹 쉬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응급실에 레지던트 그 썩을 놈이 새끼. 하여간 응급의학과의 뭐든 간에 하여간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말 듣고 나름대로 막 인터넷 막 뒤져보고 하니까 뭐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몸이 좀 나아지더니만 한 3일 지나니까 완전 정상이 되었어요. 3일이 되니까 완전히 정상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 제가 그 담당 의사분에게 얘기했죠. 아, 생업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 좀 퇴원을 시켜달라. 뭐 그렇게 해서 좀 더 보자. 하루만 더 보자. 뭐 그래서 6일 차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해서 나왔는데 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활동 쭉 하게 됐죠. 이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 이후로 좀 건강을 챙기게 됐죠. 예, 남자들은 40대 넘어 30대 들어서면서부터 몸이 한순간에 훅 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확 갈지 몰라요. 여기 중요한 결론은 두 가지. 40대가 들어서면 언제 훅 갈지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인 척 하는 게 많다. 의사들도 비전문가가 뭐 특히 응급의학과의 레지던트 비전문가가 마치 전문가인 양 떠드는 경우도 많고, 저희 기술업계 기술사도 본인 분야가 아닌데도 전문가인 양 하는 사람 많고. 예, 전화가 와서 황급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